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와이파이 터지는 곳을 찾아 헤매는 가족의 모습 보셨을 겁니다. 거리나 카페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와이파이 난민으로까지 불리죠. 서울시가 2022년에 서울 전역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도시 전체의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건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녀들 스마트폰 데이터 막은 부모님들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기실 것도 같습니다. 10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유해업소가 즐비했던 삼양로 일대에 청년 가게 2호점이 문을 열면서 청년 창업거리 조성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민선 7기 두 번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도시재생과와 장미팀 등 구 역점 사업과 관련한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전통 탈축제와 철길을 배경으로 한 음악회, 호수비 이색 작품 등 특색 있는 가을 축제들이 지역 곳곳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대회 중반부로 치닫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가상현실 체험과 역사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는 불법 유해업소가 즐비했던 삼양로 일대를 청년 창업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축제를 통해 청년 가게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불법 유해업소가 많았던 삼양로 거리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하철 4호선 기름역 인근 거리인 삼양로. 이곳엔 소위 매장집이라 불리는 불법 유해업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해업소가 즐비했던 삼양로 거리가 축제의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톡톡 튀는 개성 만점인 작품들과 다양한 먹거리가 오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거리 중앙 무대에선 공연이 펼쳐지고 한편에 마련된 놀이기구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여기 맛있는 것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뭐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어가지고 재밌었고. 아이들과 나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먹거리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성북구는 삼양로 일대의 유해업소를 단속을 통해 줄여나가는 한편 이곳을 청년 창업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축제를 통해 청년 가게 오픈식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양로를 찾은 주민들에게 자연스러운 홍보와 더불어 불법 유해업소 거리가 청년 창업거리로 바뀌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공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별길마켓 특성상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간도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면서 저희가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삼양로에 문을 연 청년 가게는 모두 2곳으로 올해 말까지 한 곳이 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가게에게는 2년간의 임대료와 창업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또한 구는 창업 교육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중랑구가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도시재생과와 중랑 장미팀 신설 등 역점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랑구가 이달 1일 조직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기존 5국 2담당관 1추진반 30과 134팀에서 1개과와 1개 팀이 추가돼 31과 135팀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과 신설이 눈길을 끕니다. 구는 지난 1년간 면목동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과 무기동 장미문화의 거리 일대 골목길 도시재생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도시재생과 신설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행정력 확보와 주민 역량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구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 장미축제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장미축제 관련 정책 개발과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해 문화관광과에 서울 장미축제 상설 사무국을 신설했고 중랑 장미팀도 신설해 장미 개발과 품종별 특성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보건지소도 개청 이래 처음 신설됐습니다. 상봉이동 신축복합청사에 새로 조성돼 만성질환 예방과 신체활동 사업 등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선 7기 들어 두 번째 조직 개편을 단행한 중랑구.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송파구 석촌 호수에서는 매년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올해는 지구에 놀러온 외계인을 주제로 거대한 풍선을 띄우는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푸른 호수 위에 둥둥 떠있는 풍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표정한 얼굴과 둥글둥글한 모습은 익살스러움을 자아냅니다. 보는 이의 기분도 덩달아 즐거워집니다. 기분이 좋아요. 오늘 오니까. 풍선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귀여워요? 네. 이렇게 동생들이랑 서울 놀러 와서 귀여운 인형들 이런 거 보고 또 사진도 찍으면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송파구청, 롯데문화재단, 스티키 몬스터랩이 손잡고 석촌 호수에 풍선으로 만든 대형 공공미술 작품을 띄웠습니다. 3명의 한국인 작가가 속한 스티키 몬스터랩은 몬스터와 장난감 개념을 접목한 공공미술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진 아티스트 그룹으로 꼽힙니다. 올해엔 인류가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을 기념해 우주를 떠도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여행 온 것을 주제로 총 7개의 작품을 석촌 호수에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지구몬 캐릭터는 높이만 16m에 달해 보는 이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습니다. 송파구는 이번 프로젝트로 주민들에게 예술작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 일상에서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송리단길이라든가 방해막골 같은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의 청명함 속에서 호수 위 예술 작품들이 가을의 정취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지난 주말 노원구에서는 2019 노원 탈축제가 열렸습니다. 거리 행진과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축제 이모저모 소식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풍물패에 신명나는 농악과 함께 2019 노원 탈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도깨비 탈부터 서양식 가면까지 참여자들은 개성 넘치는 탈을 쓰고 거리 행진에 나섭니다. 관객들의 눈과 귀는 모두 퍼레이드로 향하고 수준 높은 경연에 박수 소리는 커져갑니다. 다 준비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고 또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마련하는 것이.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면서 축제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3천여 명 대인원이 보여준 플래시몹은 또 하나의 장관을 연출합니다. 왕복 6차로의 큰 길 전체가 거대한 무대가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여기 나와서 봤거든요.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전체 학교 발표회 같아요. 재롱잔치 같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노원역 일대는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일상의 일탈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9 노원 탈축제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다녀갔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탈 퍼레이드 경연에는 60개 팀이 참여해 독창적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일상의 일탈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올해 2019년 탈축제를 시작합니다. 잠시 일상의 찌든 때를 벗고 또 힐링하고 충전하는 그런 탈축제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인 노원 탈축제.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은 물론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한편 노원구는 오늘 12일 화랑대역 철도공원에서 경춘선 숲길 가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오후 6시부터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교향곡 연주와 오페라, 대중가수의 공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노원구는 주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화랑대역 철도공원은 지난 5월 6km 전 구간이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벌써 절반 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회 1위를 목표로 하는 서울 선수들의 메달 소식도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검도 경기가 한창인 곳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저는 전국체육대회 검도 경기가 열리고 있는 성남고 밀레니엄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뒤로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열띤 응원 소리와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경남의 예선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두 팀 모두 우승 후보로 뽑힐 정도로 우수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두 번의 예선 경기가 먼저 치러졌는데요. 강원이 경북에게 3대1로 승리했고 대구가 세종을 꺾고 3대1로 8강전에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 남자 검도팀 경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기의 일정과 경기 방식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남자부 검도 경기는 모두 15개 팀이 참가합니다. 단체전으로 진행되고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지는데요. 오늘 하루 안에 예선부터 결승까지 모든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남자 검도팀의 경우 추첨을 통해 부전승으로 8강전에 올라간 상태인데요. 마지막 예선 경기인 전북과 부산의 승자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서울은 현재 준결승인 4강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메달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여자부의 경우 모든 경기가 끝났다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자부의 경우 지난 5일 모든 경기가 마무리됐는데요. 서울시 여자 검도팀은 은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예선에서 광주를 상대로 4대0으로 완승했고 이어진 8강전과 4강전에는 각각 충북과 경남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에선 이번 대회 또 다른 우승 후보인 경북을 만나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2대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쉬움이 잔뜩 묻어나는 경기였지만 검도단 창단 이후 첫 대회인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을 거머쥐는 영광을 맞이했는데요. 선수들은 이번 체전에 기쁨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 달 있을 대통령기 전국대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검도 경기가 열리고 있는 성남고 밀레니엄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여자부 선수들이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적을 거뒀는데요. 오늘 있을 남자부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 갖가지 체험 행사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죠. 첨단 기술을 활용한 ICT 체험관부터 사진관과 유물관 등 전시회도 이 대회만큼이나 즐길 거리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소식은 계속해서 태윤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상현실 속 드넓은 호수 위로 웨이크보드가 물살을 가릅니다. 실제 선수가 된 듯 실감나게 파도를 타봅니다. 제가 원래 보드를 좀 타긴 탑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탄 것하고 여기도 탄 것하고 굉장히 그래도 실감이 있게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 75m 높이의 다이빙대 위에 직접 서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글을 끼고 서 있기만 해도 실제로 75m 높이의 다이빙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고와 양궁 등 전국 체육대회 종목들을 가상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ICT 체험관입니다. 총 즐기실 수 있는 콘텐츠들이 한 1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VR이라든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경기장 방문하신 시민들이 경기 종목들을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고요. 옛 대회 참가 규정과 갖가지 메달 등 100회 전국 체육대회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전시관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선배들이 어떻게 이 체육대회를 운영해 왔으면 어떻게 참가했고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아주 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개최지 서울을 비롯한 40여 곳의 지역 홍보 부스가 마련됐고 미세먼지 없는 맑은 종로 놀러오세요. 다가올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미리 만날 수 있는 체험시설도 들어섰습니다. 장애인 농구, 장애인 휠체어 타고 농구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애기가 휠체어 탈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타볼 수도 있고 농구도 좋아해서 한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운영되는 각종 체험 행사는 선수들의 경기 못지않게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울에서 홈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줘서 너무 큰 힘이 됐고
좀 더 좋은 결과로 보답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끝까지 잘할 수 있어서 근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쉽다는 생각만 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 판부터 긴장도 많이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가지고 긴장하다 보니 조금 힘들게 시합 푼 것도 있었고 잘하고 싶었고 근데 좋은 성적 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복궁 옆 민간 소유의 송현동 땅을 두고 숲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두 번째 공론회장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공원을 만들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조화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복궁 옆 송현동 땅을 두고 숲문화공원 조성을 제안해온 종로구. 지난 6월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2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00인 원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송현숲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공원을 만들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저희는 제안한 것은 숲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찬성하시지만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요.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데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2차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토론에 참가한 시민 중 87%는 송현동 부지를 숲문화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차량 유입으로 인한 주차와 교통 문제, 대기오염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두고 해당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의견과 환경 문제를 고려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의 대책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차 무조건 오는 게 이제 땅이 넓으니까 주차가 들어오고 그 위에는 시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듭니다. 이런 문화유적 관광지 송현숲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무리이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 문제를 비롯해 난개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종로구는 송현동 땅이 갖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숲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시민 공론회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서대문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금액을 25% 인상합니다.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를 막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서대문구의 경우 1998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단 한 차례의 요금 인상도 없었던 상황. 그러나 20년간 동결됐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요금이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다만 모든 주차구역의 요금이 인상되는 건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이면도로에 확보된 노상 주차장과 별도의 부지에 조성된 노예 주차장으로 나뉘는데 서대문구는 노예 주차장에 한해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노예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전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30% 정도입니다. 건물식은 완전하게 건물을 짓고 도난 방지라든가 파손 그리고 뭐 부식 방지까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건립 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용자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공평성이 있다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금은 25% 인상됩니다. 현재 노예 주차장에 종일 주차를 할 경우 한 달 요금이 52,000원인데 내년부턴 65,000원으로 오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노상주차장은 기존대로 한 달에 4만 원입니다. 서대문구는 주차장 운영 수익을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에 쓸 방침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서현중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한 142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립문공원의 지하 주차장을 또 117면에 대해서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상된 요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최근 집값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자 서울시가 정부기관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지역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서대문 등 8개 지역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현금 위주 거래와 가족 간의 대출 의심 거래 등 세부 사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합동조사 결과 실거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구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과 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행정 조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절기상 한로입니다. 가을 곡식이 찬이슬에 연근다는 속담처럼 2019년 목표로 세웠던 것들도 결실을 맺고 있으신지요? 쌀쌀했던 출근길, 한낮에도 맑고 선선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 할 때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